드리려고 오셨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예. 선배님들이 사실 더 많은 경험과 현장에서의 그 사용, 경험, 노하우가 더 많으실 텐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은, 자, 화면 공유하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오늘은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의 공부 시간은 재밌네요, 근데. 공부를 하러 이렇게 막 스폰서님이 정해진 시간 안 주시고 그냥 이렇게 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분의 미라클의 거의 마지막에 왔어요. 다 왔는데 오늘은 바디키 식음료하고 그 다음에 파이토믹스 레몬, 그 다음에 C팩 요거만 하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조금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내용까지 제가 같이 한번 넣어봤어요. 잠깐만요. 이제 전체 화면으로 자 보겠습니다. 바디키 식음료 이 바디키가 내용물이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있던 바디키에서 지금 이번에 나온 거는 일단 가장 큰 거는 단백질의 함량이 늘어났어요. 단백질의 함량이 늘어서 또 식이섬유도 많고 그리고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충분한 그런 한 포가 되겠죠. 이게 49,000원이고 14포면은 한 포에 3,500원이니까 요즘에 점심값 한 평균 7,0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절반 가격에 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른 영양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루 들어가 있는 그런 영양 팩이 되겠습니다. 이 한 팩에 고단백, 대두와 치아시드는 참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네요. 치아시드가 우리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때 우리 면역 젤리에도 치아시드가 톡톡 씹히는 치아시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단백질을 뽑아서 같이 넣었다는 거. 그래서 근력과 체력을 같이 복구시킬 수 있는 거. 사실 단백질을 꾸준하게 드시면요. 근력도 근력이지만 기초 체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잔병 치레 안 하고 기초 체력이 생겨서 러닝하는데 그냥 일하는데 계속 지구력에서 달리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 포는 약간 좀 달콤하긴 해요. 네, 합성향이나 색소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맛과 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니까 16g의 고단백 포뮬라 그리고 식이섬유 5g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 20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 8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비타민 C, D, E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철, 구리, 아연, 칼슘, 마그네슘, 칼륨, 구리, 인, 요오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못 보던 영양소 2가지가 칼륨과 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기타 야채와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이제 음식에 기본적으로 이제 인 같은 게 많은데 요거 들어가 있으면 칼륨과 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장이 안 좋은 분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다 괜찮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분들만 주의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한 포로 충분한 영양이 되고 배불러요. 사실 지금 요거 한 끼 사서 먹는데 오늘 이제 낮에 고객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밀크티를 아침에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아이한테 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홍차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카페인이 이제 들어오기는 하는데 고등학교 아이한테 이제 아침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따뜻하게 해서 주면 굉장히 맛있는 밀크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콜릿 맛 아이들이 어 이스티비나 레시틴이나 이런 그 해독 주스 또는 뭐 이런 면역 주스를 할 때 요거 포하고 같이 함께 주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고요. 예전에는 요거 한 포 드실 때 파이버 파우더를 한 포 타서 이렇게 마시면 좀 충분한 식이섬유가 들어가는 그런 영양식이었다면 지금은 별도로 넣지 않으셔도 5g의 식이섬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5g 정도 섭취하려고 그러면은 파이버 비치 한 스푼 정도는 들어가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포에 3,500원으로 충분한 식음료가 되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영양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전 거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디킷 뉴트리션 바 요거는 38가지가 한 방에 맛있는 간편 영양식. 여기 보통은 뉴트리션 바가 좀 인공적인 그 기름에 튀긴 내지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견과류, 곡류 이런 것들로 사실 바뀌는 게 많이 돼 있거든요. 먹으면서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이 뉴트리션 바인데 요거는 굉장히 신선한 유기농의 곡류와 견과류 그리고 건과일 11종 대단하죠? 과일 야채 혼합 16종 베리 7종 총 38종의 화이트 푸드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또 요거는 에너지를 내기 위한 등산을 갔을 때 혹은 골프를 칠 때 혹은 뭐 이런 어떤 스포츠를 즐길 때 어디 이제 여행을 갈 때 이게 갑자기 이제 막 당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당을 채울 수 있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뉴트리션 바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달콤합니다. 그래서 당을 땡길 때 낮에 오후에 일하면서 당이 땡겨 피곤해 졸려 이럴 때 요거 한 팩 정도 드신다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를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합색 착색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안 들어가 있죠. 달지 않은 에너지 바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사실 살짝 달기도 답니다. 좀 제 입에는 다른 건 밖에 있는 건 더 달다 그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믹스 레몬 여기 세 가지 오늘 저도 가서 체리를 요거를 사가지고 왔는데 레몬과 오렌지와 체리가 있어요. 요거는 스폰서님께서 면역 주스 할 때 요 파이토 체리를 넣는다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지금 넣어보려고 아이한테 주려고 네 주려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저도 사와기도 했지만 파이토 믹스나 오렌지는 우리가 이제 소스류 샐러드에 소스류를 만들 때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좀 사용하니까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요 파이토믹스 레몬은 제가 가끔 이제 와인을 마실 때 한 잔 정도 마실 때 와인하고 요거 파이토믹스 레몬을 타도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크랜베리 엑세스 에너지 음료 있잖아요. 와인하고 크랜베리 엑세스 에너지 음료를 타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세요. 사실 와인 한 잔 정도는 심장에도 좋고 라스베라트롤도 들어있고 좋은 와인은 괜찮습니다. 한 잔 정도는. 자, 요거는 천연 과일을 함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당과 칼로리를 좀 낮춰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같이 섭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요 파이토믹스 레몬 요거에 대한 소개 페이지에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요. 수분 섭취에 대한 중요성이 밑에 페이지에 열려 있어요. 우리가 물에다가 이걸 타서 마신다는데 밖에 있는 비타민 음료나 내지는 오렌지 주스나 레몬 주스를 마신다는 그 자체는 물이 아니다. 이건 물이라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음료들이에요. 인공화학 첨가물이 굉장히 많고 당은 아니라고 해도 당 이상의 그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어있고 착색료, 감미료, 또 향을 내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이 절대 아닌데요. 요 파이토믹스 레몬은
내가 물을 못 마실 때, 물이 없어서 못 먹을 때, 아니 안 먹힐 때, 차라리 이럴 때는 요거 타서 주스처럼 비타민 에너지를 내는 주스처럼 해서 주시면 여기 써 있잖아요. 전해질을 보충하고 빠른 수분 공급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음료도 괜찮지만 요것이 아니어도 비타민 음료로 해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여름에 한 포 물에 딱 타가지고 한 병 갖고 가고 그냥 물 2병 이렇게 갖고 나가시면 아주 좋겠죠? 레몬 맛. 소스나 베이킹에 감칠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활용을 우리는 요리에도 활용을 하죠. 체리 라임 맛, 비타민 C, 아연, 아세로라 농축물. 그래서 아이 열감기에도 요거를 타서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열도 떨어뜨릴 수 있고 비타민도 공급해줄 수 있는 음료로. 그래서 요거는 집안에 요거 입맛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상비해 놓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C팩인데 C팩은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C팩이라 그래?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드 팩. 그러니까 고객 요구에 맞춰서 소비자 요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드 팩 만들어진 팩이라는 뜻이죠. 맞춤 영양소로 요 팩의 솔루션 4가지가요. 정말 기가 막힌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정도의 조합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그냥 단순히 먹기 편해 라기보다는 정말 기본적인 면역, 항산화, 체력 그리고 질병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데 각각의 팩이 특징이 좀 있죠. 틴즈 퍼펙트 팩은 이 안에 구성이 기본은 다 더블 X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메가3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틴즈 퍼펙트 팩에는 오메가3라고 할 수 있는 BDH 블렌드가 들어가 있고 또 학생들이나 청소년기, 성장기 수험생 들의 스트레스나 항산화, 그러니까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세로라 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의 시력 저하 내지는 체력 저하 그리고 기초 체력을 증진해주고 균형 잡힌 영양을 올려줄 수 있고 또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과 두뇌와 눈 건강에 좋은 이렇게 포뮬러가 되어 있는데 반드시 뭐 틴즈 퍼펙트 팩이라고 해서 청소년이나 아이들만 먹는 팩은 아니에요. 요거 BDH 블렌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눈이 안 좋거나 또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 주려고 한다면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팩이지만 약간 특화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틴즈 팩을 참 좋아하는데 BDH 블렌드가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우먼즈 바이탈 팩은 여기에는 GLA 브랜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오메가3 밸런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먼즈 바이탈 팩으로는 뭐 이 세몬 오메가3에 들어있는 오메가3의 양은 작지만 20대에서 30대, 40대 초반에 여성들의 어떤 바이탈, 그러니까 생리활성 물질을 좀 도와줄 수 있는 GLA 브랜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혈관 건강 지킴이라 오메가3와 GLA 브랜드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혈관과 생리활성 물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굳이 세몬 오메가3까지 넣지 않아도 GLA 브랜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팩의 포뮬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가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 성인 여성 밸런스를 지켜줄 수 있는 거하고 혈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는 거에 GLA 브랜드와 오메가3가 되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PMS,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에 GLA 브랜드 단일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는 GLA 브랜드하고 오메가3가 같이 들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생리통 자체가 영양 불균형과 환경 호르몬의 독소나 이런 것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더블 X 미네랄이 들어가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생리통이다 그러면 우먼즈 바이탈 팩을 권해주시면 아주 최상의
포뮬라겠죠. 그다음에 GLA가 들어가면 피부가 또 좋아지고 아토피 피부에 아주 좋고 알러지에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우먼즈 바이탈팩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맨즈 에너지 팩은 이거 맨즈와 우먼즈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얘기는 해주시면 돼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맨즈는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 여기에는 세몬 오메가 3하고 밀크시슬 실리마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밀크시슬 EX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 회복에, 피로에, 간 개선에, 간의 영양 공급에, 간 청소에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팩이기 때문에 그냥 과중한 스트레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그리고 간 기능이 좀 안 좋은 사람,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만성 피로가 있는 분, 그냥 맨즈팩을 권해주시면 아주 좋겠어요. 그죠? 네, 맨즈팩 1년 정도 드시면 뭐 간 기능 회복하는데 뭐 한 달만 드셔도 간 기능 회복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먹어도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기본적인 하루의 섭취 권장량, 성인의 하루 권장량으로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도 안 돼?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해주셔야 돼요.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제가 항상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마른 논과 촉촉한 논의 비유. 촉촉한 논에는 하루 섭취 권장량을 부었을 때 차고 넘칠 수 있는데, 마른 논, 내 몸이 그렇게 말라 있는 논에는 그 하루 섭취 권장량을 넣어주고도 위로 채워서 올라오려면은 한참. 근데 그 한참도 어느 누가 뭐 내 몸의 상태가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차고 넘칠 때까지는 이것저것 플러스해서 해줘라. 플러스 해줘도 충분하다. 아까 참 죄송해요. 누가 녹음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도 자기의 본인의 사랑을 확인하겠노라 막 이러고 김수진 리더님이 협박까지 했는데 제가 녹음도 안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골든팩은요.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자기의 위, 소화력과 몸에 받아들이는 또 혹은 질병의 정도나 이거에 따라서 팩에 따라서도 선택해야 되는 게 좀 달라요. 골든팩이 약간 다른 팩보다 좀 센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좀 많다고 하고 위에 부담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 게 요게 이제 조인트 가드 때문에 이제 그렇죠. 조인트 가드가 MSM과 글루코사민과 뭐 콘드로이친, 보스웰리아 뭐 이런 것들의 기능들이 아니 영양소들이 위에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하시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실 기능들을 해요. 뒤에 이제 가서서 보시면 왜 이게 이렇게 많은 포뮬라가 내 몸에 정말 균형 잡힌 굉장한 작용을 하는지 제가 부가할 수 있는 그 페이지를 좀 넣어놨으니까 그때 같이 한번 보세요. 요거는 중장년층, 노화, 영양결핍, 혈관 노화, 관절 건강 이렇게 되어 있어. 관절뿐만 아니라 전체 그 항알러지, 항염, 항통증 내지는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 몸에 염증이 많은 분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좋고 뼈 건강, 관절 건강 뭐 이렇게 연골 건강 생기시는 분들한테 좋고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은데요. 여기에 글루코사민이 어떤 문헌에는 어떤 경우에는 당을 좀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부 의사들이 영양제 먹는 거 갖고 와봐라. 근데 이걸 가지고 떠들이니까 글루코사민이 당을 올린다. 먹지 마라. 이러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제 고객 중에는. 근데 사실 이게 당을 올려서 일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당의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은 이제 다른 어떤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부 그럴 수 있다 정도이지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다른 밸런스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작용들이 효소나 호르몬이나 이런 작용들로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도와주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당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끔 민감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은 여기 페이지에 박스에 보면요. 고혈압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고혈압의 약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오메가3를 처방을 받거나 혈류 내지는 뭐 다른 약과 함께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플러스가 된다 하면 과하거나 내지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메가3는 사실 여기 1244mg과 다른 오메가3 처방받은 양을 합쳐서 드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모자라 뭐 넘치지 않기 때문에 드셔도 되지만 고객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예민하신 분들은 얘기를 같이 해서 다른 팩으로 좀 내지는 오메가3를 제외해서 또 주시는 그런 요령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C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거에 니즈관계는 갖고 다니면서 나눠 먹는 게 사실은 좋아요. 비싼 팩이긴 하죠. 한 팩에 2,700원, 2,800원 정도 하는 팩이니까 싼 팩은 아닌데 직접 보여주시면서 한 팩의 편리성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여행을 갈 때든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서 해주는 게 좋고 저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C팩 자료를 전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지로도 많이 올려드렸었잖아요. 톡방에 핸드폰에 저장해 두셨다가 요거는 고객한테 톡을 보내서 같이 핸드폰 보려고 그러면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보내서 서로 핸드폰 보면서 이런 것들이다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 내용 안에서 본인이 가장 필이 꽂혀 있는 그 설명하기 좋은 부분들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설명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직접 갈아서 농축해서 그래서 더블X가 6알이고 이렇게 양이 많다는 거하고 DNA를 복구, 손상된 DNA를 복구 또는 손상을 억제하는 거 LDL 콜레스테롤을 억제를 한다는 거. LDL 콜레스테롤을 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LDL의 산화적 손상 유의적 산화를 막아줘서 산화돼서 그것이 몸 안에 손상을 일으키는 걸 억제한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 LDL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산화가 일어났을 때 위험한 거기 때문에 더블X는 굉장한 항산화제예요. 코큐텐이나 셀레늄이나 굴이나 뭐 아연이나 내지는 뭐 이런 비타민 A, C, E 이거보다도 굉장한 항산화제거든요. 항산화력을 많이 높여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LDL 산화적 손상 억제, DNA 손상 복구 요 부분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굉장히 파이토케미컬은 고객과 함께 요 중간에 문구는 꼭 읽어줍니다. 식물이 해충의 공격, 물리적인 스트레스, 산화, 다양한 외부 유해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 제7의 영양소. 그 물질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쓴 액체인데 포도에서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석류의 엘라그신, 내지는 양파의 껍질에 많은 퀘르세틴, 강황의 그 쓴 커큐민, 그리고 마늘을 짓이겼을 때 알리신, 그리고 뭐 포도주에 있는 라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해충을 물리치었던 그 쓴 액체, 쓴 물질을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에는 있는 균을, 해충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암세포를 퇴치하고 균을 억제하고 균을 죽이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입증이 됐다랄 정도로. 그리고 저는 요거 더블X 1일 영양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고객 앞에서 다 요거는 일일이 설명해 줍니다. 우유 7.5리터를 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B2, 완두콩 4.2컵을 먹어야 섭취할 수 있는 마그네슘. 이렇게 읽어줘요. 버터 33큰술을 먹어야
섭취가 가능한 비타민 E, 땅콩버터 33스푼, 바나나 22개, 비타민 B6, 비타민 C, 멜론 7컵, 이걸 다 읽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블엑스는 더블엑스를 내가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약 200만 원의 그 재료비가 들어갈 정도의 영양소를 농축해서 그걸 내가 하루에 6알에 하루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 안에 담아놨고,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삼성의료원과 암의 공동 연구 결과 수술 암 환자 회복 능력 3배를 효과를 빠르게 입증했다. 이렇게 이런 정도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골든팩이나 이런 우먼즈나 맨즈팩은 한 달분이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물론 그 뭐죠? 관절 영양제 뭐죠? 그 관절 영양제 TV에서 선전해서 파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저렴하죠. 저렴한데 요거를 한 달분에 24개월 했을 때에 6개월, 18개월, 12개월, 24개월에 할인하는 금액을 총 24개월로 나눴을 때 하루에 한 달에 16만 5천 원, 그리고 하루에 나누면 30일로 나누면 5,520원, 그렇게 해서 풀어줘서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아니면 식사 하나.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아침 식사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같이 먹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줄인다 생각하고 그냥 하루 비용만 생각하고 한번 한 달이라도 먹어봐라.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풀어서 이렇게 해주는 니즈 자료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더블엑스나 C팩에 대한 자료는 워낙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남진 리더님이 제가 이 자료를 남진 리더님한테 그 원본을 이번에 미라클 자료를 받았는데 이 페이지가 있어서 참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자료인데 여기에 이제 솔루션이 들어가 있어요. 요약 정리. 그래서 면역과 영양 상태 관리를 위한, 면역을 올리기 위한 우리의 영양제를 권해준다면 어떤 것이 들어있냐 이런 거 있죠. 더블엑스, DX를 더블엑스, 오메가3, 프로틴, 면역에는 프로틴입니다. 면역에는 여기에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이뮤니티 디펜스 하나만 드셔도 사실 면역 올리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분이 워낙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분이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 상태나 식습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영양제는 권해드리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자면 면역에 관련돼서 프로틴, 유산균도 이왕이면 이뮤니티로, 그리고 다른 유산균보다는 유산균의 이뮤니티가 정말 장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걸 많이 해결했다. 복부 팽만이나 내지는 뱃속의 불편함이나 뭐 가스가 찬다든지 뭐 아무리 뭐 유산균을 먹어도 나는 변비가 해결이 안 됐다는 분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뮤니티에는 되게 많이 효과를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에는 또 갈이, 아세로라식, 셀레늄, 코큐텐 다 항산화제가 거의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갈이는 면역의 지존, 체온을 높이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혈압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장은 사실 되게 어렵고 조심스럽고, 제가 해보니까 신장 안 좋은 사람들한테 영양제 권해준다는 건 되게 어렵고 그분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신장은. 그런데 더블엑스에 칼륨이 안 들어있고 인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칼륨과 인에 대한 민감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블엑스와 오메가3 이제는 신장이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보니까 아하, 더블엑스를 먹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처방전을 봤거든요. 그리고 오메가3가 신장에 좋다, 신장이 좋다라는 기능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오메가3는 세포막을 똑똑하게 해주고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뭉쳐진 이 미세혈관,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신장과 옆에 부신과 다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거든요. 요로개를 청소해 줄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칼맥디 신장에 활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장에. 그래서 뭐 최소라고 한다면 더블엑스와 오메가3 거기에 플러스 한다면 비타민 C 정도. 다른 거 다 안 먹고 비타민 C만 먹어도 도움이 되죠. 비타민 C는 뭐 되죠. 그리고 여기 감기 예방, 바이러스 뭐 이거 아니어도 뭐 충분하지만 아세로라, 갈리, 프로틴, 비타민 D, 유산균, 마우스워시. 만성피로, 더블엑스 밀크시슬, 코엔자임 Q10, 면즈팩 갖고도 해결이 안 돼. 그럼 거기다가 코큐텐 넣어주시면요. 힘이 더 납니다. 힘이 납니다. 비타민 B 플러스 당연한데 밀크시슬로도 비타민 B가 충분하지만 그래도 내가 에너지가 안 나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고 속쓰림 있고 위장장애 프로틴은 위벽을 보호해주는 코팅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경험 많이 했어요. 속쓰림 분한테 일단 식전에 프로틴을 좀 드시고 식사하시라고 했고 속이 쓰릴 때 프로틴 드시라고 했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소화도 잘 된다고 하세요. 이스트비 소화 효소제니까 천연 효모 소화 효소제로 만들어진 비타민 B군 여기에는 비오틴이 안 들어있지만 비타민 B군 충분한 비타민 B군이고요. 많이 씹어 먹고 오늘도 오늘 존니 대표님 강의를 오전에 들으러 딱 가서 김수진 리더님이 옆에 앉아 계셨는데 이스트비하고 비타민C를 제 손에 딱 주시더라고요. 또 먹고 힘이 났죠. 그리고 유산균은요. 암 환자들한테도 꼭 필요하고 오늘 이제 제가 만난 고객 아들이 엄청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원에 굉장히 많은 알레르기 항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균 질환이 많거든요. 이 알러지가. 그래서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속이 쓰렸을 때 사실 위장장애의 가장 큰 이유는 위산 분비가 적은 사람들이에요. 제산제를 많이 드신 분들이 특히 속쓰림을 많이 경험하고 또 뭐 평상시 스트레스나 신경성 위험, 스트레스성 위험, 수축성 위험, 긴장성 위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속쓰림을 경험하는데 이 속쓰림도 보면은 위가 손상, 염증이 생긴 거죠. 위산이 적어서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위산이 계속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산이 일단 분비가 되면 밥을 먹을 때나 다른 이것이 들어왔을 때 산이 분비되면 속쓰림을 당연히 경험을 하는데 그랬을 때에 비타민 C나 위산의 분비가 원료가 되는 소금을 같이 드셔주시면 속쓰린 것을 한 2, 3일만 참아주시면 위산이 충분해지면서 위험이 좀 나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고객을 자기가 자기 위 속을 속쓰림을 경험하면서 이겨낼 분들은 많이는 안 계세요. 제일 좋은 건 굶는 거예요. 위장장애가 있거나 속쓰림이 있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요. 2, 3일 동안 굶어주면 위는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굶어주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식,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권해주시고 그다음에 비타민C를 식전이나 식간이나 식후에 바로 드시게 해주시고 좀 짭짤하게 소금과 함께 드셔주시게 한다 그러면 소화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속쓰림일 때는 그래도 프로틴이나 이스트비 소화를 도와주도록 위장장애 도와주도록 해주시고 속쓰림이 생기면서 또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서 신물이 올라오는 어저께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럴 때 이제 또 부족한 영양소가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죠. 마그네슘은 에너지 대사 내지는 신진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만 또 위하고 식도에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위를 열어주고 음식이 다 들어오면 위를 닫아서 위산 분비해서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보내는 그 사이사이가 유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괄약근이라고 하는. 근데 그런 괄약근이 수축과 이완이라는 걸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칼맥디를 또 같이 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같이 권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딱 그냥 유먼지팩에다가 이게 칼맥주까지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같이 요것도 역시 플러스 되고. 갱년기 요거 이제 하나씩 조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잇몸질환. 잇몸질환에는요. 코엔자임 Q10과 아세로라식 콜라겐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잇몸의 질환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질환이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뭐냐면 잇몸 질환은요 균 질환이죠. 입속 세균 질환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균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양치를 해도 잇몸 질환이 생기고 피가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요.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위 속에 있는 균이나 내지는 입안에 있는 그 효소, 소화, 또 균 관리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 있죠. 잇몸 질환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요. 몸 안에 중대한 중추 질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잇몸 질환은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코큐텐 아세로라 콜라겐. 네, 송화소금 마우스 워시액 갖고도 마우스 워시액을 늘상 갖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데 잘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워시액으로 양치하실 때 쓰시고 중간중간 하시더라도 소금도 같이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소금, 송화소금으로 양치를 혹은 송화소금물을요. 아침에 한 모금을 입에 넣어놓고 물고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볼 일이 있잖아요. 물도 이렇게 받아서 저기도 해야 되잖아요. 차에 갖고 나가려면 도시락도 챙기죠. 뭐 아니면 내지는 아침에 이제 밥을 준비한다든지 소금물을 입에다 물었다가 한참 후에 뱉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마우스 웨시액이 또 이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염화세틸 피리디듐 액이 그거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활용하시면 좋고 코큐텐 꼭 필요합니다. 임신 준비, 임신 준비, 네. 준비, 여기에 이제, GLA 브랜드 프로틴 오메가3, 아이언 폴릭,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큐텐, 셀레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유산하는 경우는요, 아이가 엄마의 자궁 환경에서 자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자궁의 환경이 너무 차거나 내지는 환경 호르몬과 독소 내지는 엄마의 그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 패턴 때문에 하여튼 자궁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한번 유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몸 전체에 완전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해독, 리셋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양을 충분히 채워준 다음에 준비하도록 도와주시면 좋죠. 치매 예방은 징코, 오메가3, B 플러스, 레시틴, 더블 X. 네. 이렇게 치매 예방, 네. 더블 X, 레시틴. 또 뭐가 하나 생각났는데. 네. 그래서 여기는 레시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레시틴과 징코엠. 네. 더블 X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치매. 그 다음 빈혈의 중요한 거는 혈액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죠. 뭐 이런 솔루션들은 어렵게 가서 내가 어렵게 배웠다고 해서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단백질 필요하잖아요. 단백질은 네, 잠깐. 네, 단백질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뼈와 살과 피를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피 만드는 중요한 원료가 되는 건 단백질. 그 다음에 B 플러스에 B6, 9, 12 고용량으로 들어가줘야지 조혈 비타민이라고 하고 엽산, 그 다음에 피리독신, 그리고 이렇게 네. 코발라민 이게 이제 피를 만드는데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그래서 이건 한 달분을 그냥 3배 정도의 용량으로 드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세로라 C는 혈액에서 철분을 그러니까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아세로라 C인데 아이언 폴릭에도 그렇게도 프로밀라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아세로라 C를 같이 먹어줘서 철분의 흡수를 피 속으로 빨리 흡수하도록 세포 속으로 혈구 세포 속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 그래서 B, C, 아이언 폴릭, 단백질, 그 다음에 더블 X. 비타민과 미네랄은 모든 작용에
호르몬 역할, 그러니까 효소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효소 역할을. 중간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러니까 효소나 호르몬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효소 역할이죠. 중간 매개체 작업. 그다음에 우울증에 비타민 B 고용량, 오메가3 우울증에 굉장히 좋은데 오메가3 밸런스도 괜찮고 세몬 오메가3.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비타민 C 고용량, 사실 고용량인데 고객들이 이렇게 많은 건 못 먹어 내지는 소화가 안 돼 이러시면은 작은 양부터 시작해서 드셔줄 수 있도록 같이 권해주시면 좋겠어요. 프로틴에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틴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이 들어와서 또 몸 안에서 각 필요한 장기와 기관에서 또다시 합성을 하면서 또 수많은 아미노산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프로틴이 또 중요하죠. 유산균, 우울증에도 유산균이 굉장히 무슨 뜻이냐? 균질환? 네, 맞습니다. 균질환이에요. 우리 질병 몸 안에 있는 건 거의가 균질환이에요. 유산균 굉장히 중요하죠. 항암은요, 뭐 여기 제가 어마어마하게 넣어놨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들어가도 됩니다. 영양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비타민 D, 아세로라, 비타민 D 필수죠. 비타민 D 그냥 3개월분이지만 한 달에 더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 D 5천에서 2만 IU까지. 태어난 아이도 4천 IU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도요. 비타민 D, 아세로라 고용량이죠. 메가도스라고 하죠. 그리고 프로틴, 유산균, 오메가3, WX 밀크시스, 코큐텐, 셀레늄, 비플러스, 레시딘. 아니 암이 걸렸고 생명에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중대 질병에 걸렸는데 이 정도 영양제 뭐 50만 원 되겠네요. 50만 원이 문제겠어요. 그죠? 해야죠. 한 달에 100만 원이 문제겠어요. 해야죠.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거. 키 크기 솔루션에 칼맥디, 프로틴, 그렇죠. 뼈와 살과 피가 되는, 뼈 만드는, 그러니까 칼맥디뿐만 아니라, 칼맥디는 그 뼈의 구성 성분의 요소이긴 하지만, 프로틴이 모든 기초 토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프로틴 중요하죠. 그리고 유산균, 오메가3, 네, WX. 그리고 WX의 키 크기가 왜 중요하고, 왜 아이들의 그 비타민 무기질이 왜 중요하냐면, 키 크기에 사실 무기질이 안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 뼈의 구성 성분 요드, 마그네슘, 아연, 구리, 그다음에 철, 그다음에 이런 그 미네랄들이 같이 망간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만 뼈를 구성하는데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 싹 갈아가지고 안 씹어 먹는 아이들은 갈아서 단백질과 함께 칼맥디 안 먹으면 칼디를 갈아서 이런 식으로 주시면 좋죠. 똑똑한 우리 아이 BDH, 레시틴, 프로틴, 베리, 뉴트리키즈. 네, 뉴트리키즈 여기죠. 아까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미네랄이 사실 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그리고 욱하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불균형한 영양에도 요인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먹고 편식하고 원하는 것만 주고 이러기 때문에라도 이제 올 수 있는데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차분함, 산만함, 내지는 공격적인 거 이런 것들은 미네랄 부족이고 그 다음에 세포를 안정화시키는 그 비타민과 미네랄, 화이토케미컬, BDH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레시틴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갈아서 주스로 주시는 형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졸리시죠? 제가 설명을 일방적으로 해서 아닌가요? 반응이 아무도 없으셔 저기 들으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계속하면 되나요? 계속하면 되나요? 수험생과 지구력은 옥타코사놀, 제가 옥타코사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옥타코사놀을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옥타코사놀은
장시간 운동할 때, 골프 칠 때, 내지는 등산할 때 옥타코선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더블 X, 유산균, 카로틴 플러스, 네, 점막. 요거는 항산화제이기도 하고 비타민 A, 카로틴 플러스 베타카로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수험생의 지구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다. 왜냐하면 눈에 대한 카로틴 플러스가 안구 건조나 눈의 건강을 위해서 PDH 뭐 넣어줘도 좋습니다. 관절염은 뭐 조인트 가드, 오메가 3. 관절염에요. 조인트 가드만 들어가시는 거하고 오메가 3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염증에 아주 중요한 항염에 강력한 항염에 오메가 3가 그래서 오메가 3가 꼭 들어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얘기하는 초록 홍합 오일, 네, 그것도 효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드시는 것들 효과 있는 거죠. 단지 흡수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호간원이다. 아까 관절의 그 호간원 또는 내지는 뭐 초록이 홍합 오일 외부에서 드시는 그 영양제들이 효과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몸 상태와 또는 얼마나 많은 합성의 그 포뮬라들이 같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추출하기 위하여 흡수력이 떨어지는 거죠. 제일 영양제를, 비싼 영양제를 먹는 가장 큰, 저기 중에 하나가, 관건 중에 하나가 흡수력이에요. 흡수력. 그래서 아메이의 영양제들이 흡수력을 높이는 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조인트 가드에 MSM 글루코사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C와 식물 농축물, 포도씨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관절염에 당연히 연골을 생성하려면 프로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틴은 정말 설명해 줄 때, 나 단백질 못 먹어. 맛이 없어서 못 먹어. 나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프로틴의 레시피를 우리가 개발해서 알려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랑 갈아 드셔도 굉장히 맛있고요. 딸기랑 갈아 드셔도 맛있고요. 블루베리에 갈아 드셔도 좋고 바나나랑 갈아 드셔도 좋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 그리고 그 뭐죠? 우리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파이토맥스 세 종류 중에서 타서 그렇게 같이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또 여기에 또 아미노산, 아미노 있잖아요. XS에 그 아미노도 같이 타서 드셔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 안에서 나오는 염증이라고 염자 붙어 있는 거나 저기에 질병 치료를 위한 거에는요. 기본은 사실은 당은 다 빼셔야 돼요.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빼야 된다. 물은 반드시 2리터 이상 섭취해야 된다가 기본일 거예요. 그래서 당분은 좀 빼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에 뭐 먹으면 좋아요? 뭐 이런 정도의 솔루션 넣어주시는데 코엔자임 Q10은 3개월 정도 복용한다면 코엔자임 Q10은 시각처나 FDA에도 혈압을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물질로 되어 있고 오메가3도 혈관을 굉장히 깨끗하게 혈행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행이 쫀쫀하고 염증이 있고 뭔가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녹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 너무 많죠. 오메가3는 두뇌, 뇌에, 피부에, 뭐 관절에, 염증에. 그래서 오메가3. 갈이 염증 제거에도 탁월하고 면역에도 좋고 항산화에도 좋고 B 플러스, 그러니까 비타민 B 플러스 종류가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액의 유리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혈액의 혈전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그 호모시스테인 또는 기타 혈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B 플러스 거기에 이제 B6, B12, B9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농도로 들어가 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B 플러스가 더블 X도 있지만 그냥 넣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실 때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한 달이라도 이왕이면 20만 원어치 넣어주고 다음 달에 안 먹는 것보다 한 달 30만 원어치를 넣어줘서 효과를 한 달이라도 보게 해주시는 게 야 이게 뭐야? 정말 많이 진짜 이게 뭐야? 이 소리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의 이런 그 영양제를 권해주신다 그러면
가서 한의원에서 한약 한 제 저 먹었다 생각하고 딱 한 달이라도 먹어봐. 일단. 그리고 그냥 풀로 패키징을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그래 내가 이거라도 내가 비싸게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정도의 마음에 그런 효과를 보게 해주시면 훨씬 더 지갑을 열죠. 그냥 계속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드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식습관, 물, 운동 같이 병행해 주시면 혈압 한 경계치에서 조금 높은 140, 140, 15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근데 고혈압은 쉽게 약을 끊고 이걸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약을 이틀에 한 번 안 먹고 2, 3주 가고 3일에 한 번 안 먹고 병행하고 이렇게 해서 조절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맹신하는 분들, 약에 대해서 맹신하는 분들은 그렇게 함부로 해주시면 안 되고요. 고혈압은 우리가 얘기를 해서 함부로 이렇게 끊어라 마라 드시지 마라 할 수는 없어요. 병행해 주시라고 해서 약을 안 드시고도 혈압이 조절되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라 하고, 그리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질병들에게 있어서 꾸준하게 먹는 약으로 인해서 고갈이 오는 영양소들을 보완해 주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고혈압을 고칠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지만 약을 먹으면서 부족해 줄 수 있는 특히 이제 비타민 B1, 뭐 B12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반드시 부족해지는 항산화, 코큐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에서 고갈이 되기 때문에 먹어줘야지 되는, 반드시 보완해 줘야 돼요. 약을 먹으면서 보완해 줘야 된다. 고혈압을 고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보완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혈압이 튼튼해지는 걸 관리하는 거 비타민 C 중요하죠. 여기에 지금 단백질 안 들어갔잖아요. 단백질과 비타민 C만 잘 들어가도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혈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포뮬라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고혈압에는 나는 저염으로 먹어. 그게 혈압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잖아요. 근데 혈압이라고 해서 소금을 너무 안 드시는 것도 혈압을 못 고쳐요. 적정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오면서 특히 일본의 그 영향인데 소금은 혈압을 높인다라는 그런 걸로 세뇌가 돼 있어서요. 우리 식단 자체가 사실 지금은 너무너무 저염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저염으로 드시는 분은 그걸 마치 나는 건강식을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소금을 안 드셔주시면요, 많은 질병을 오히려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소금이 되게 중요한데, 입에 맛있는, 그냥 간이 되는 정도로 늘상 세 끼를 다 드셔주시면 좋지만, 우리가 간헐적인 단식과 프로틴 한 잔 타서 마시면서 내가 한 끼 해결해서 우리 ABO들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드시면은 체력이 떨어지는 거, 회복시키는 거, 영양제로도 안 되는 거는 소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저 오늘도 지금 이게 이게 사실은 소금이거든요. 소금물을 타서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마셔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소금인데 절대 소금은 정제염을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꽃소금 정제염이라고 되어 있는 소금물에 타서 드시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몸 안에 들어가서 전해질이 될 수 있는 소금을 드셔줘야 됩니다. 소금물은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한 잔 딱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에 1급 그 9급 그 응급으로 병원에 가거나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검사를 위해서 그냥 질병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은 이렇게 링거 하나 그냥 수액 하나 달아주는데, 거기 딱 보면요 0.9% 식염수 또는 뭐 포도당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걸 맞을까요? 예, 식염수, 그러니까 이 소금물이 몸에 들어오면요 전해질의 나트륨과 여기에 이제 나트륨이 칼륨과 함께 세포 속에 물질, 전해질 교환이 일어나요. 물질 교환, 전해질, 세포 속으로 영양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세포 속으로 전해질이 들어가면서 세포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자마자 혹은 가자마자 이 수액을 주는 것이 혈관을 확장하고 머리끝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고 산소를 쫙 공급해 주기 때문에요.
그냥 응급실에 실려서 아무런 몸에 이상 없어요. 크게 이상 없어요.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맞고 그런데도 컨디션이 좋아져서 돌아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금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니면서 너무 체력이 떨어져 그러면은 송화소금 조그만 통에 담아 갖고 다니면서 한 잔 타서 딱 마시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송화소금 시험 보러 갈 때요. 옥타코사놀 챙겨 주시고 카로틴 플러스 챙겨 주시면서도 소금물 한 병, 물 한 병 챙겨서 가방 안에 넣어주시고 30분 전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시험보다 화장실 가면 안 되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드시게 해주시면요. 안 떠오르던 단어도 기억나고요.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기억력도 순간에 굉장히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쫙 되는 거예요. 졸음도 없어지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몇 시죠? 뭐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죄송해요. 10시 50. 네네. 깜짝 놀랐어요. 네, 11시인 줄 알았어요. 11시가 넘어가네요. 자, 동맥경화. 제가 좀 길죠, 이거? 괜찮나요? 네. 동맥경화 갈이, 오메가3, B+. 동맥경화에도요. B+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혈전에 그 호모시스테인 내지는 혈관에 네, 오메가3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비타민 C 많이 들어가야 되고 네, 동맥경화, 심장 관련된 질환, 셀레늄 코큐텐도 들어가고 그런 조합으로 거의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은요, GLA 브랜드 이거도 떨어지고, 레시틴도 떨어지고, 코큐텐은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렇죠. 떨어질 수 있는 게 이제 LDL을 산화시키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필요하니까,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은 꼭 드시게 권해주시고, 밀크시스를 넣어주는 건 밀크시스를 들어오면 간에서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거 합성하면서 간을 회복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고혈압 복용하시는 분들,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들은 간이 안 좋아지거든요. 간 수치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져요.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합성하는 건데 그걸 강제로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아져요. 간 기능을 강제로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크시슬, 그다음에 더블 X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을 작용을 해주는데도 크롬, 이 안에 있는 미네랄 중에 크롬도 굉장히 중요하고 칼맥디, 콜레스테롤에도 칼맥디, 마그네슘, 천연의 스타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스타틴 계열의 약이에요. 그래서 뭐뭐뭐 뒤에 스타틴이 붙어 있는 건 다 콜레스테롤 저하제인데 마그네슘이 천연의 스타틴이기 때문에 이제 평소 내가 약을 안 먹고 조절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은 사실 약 안 드셔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쉽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이게 강의가 끝나면 톡방에다가 인생이 어쩌면 인생이 바뀔지 모르는 콜레스테롤 이야기라는 조한경 닥터조의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비염, 엘로케어에 포뮬라 비타민 C랑 기타 등등 들어있지만 부족하면 이것도 많이 드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비염에는 엘로케어 가지고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타민 D, 면역을 올리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세로라씨는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염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지만 비타민 C의 역할은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타민 C도 고용량으로 드시도록 그다음에 비염 역시 균질환이거든요. 유산균도 좀 많이 드시도록 카로틴 플러스 점막에 무조건 필요하니까 비염은 일단 뭐 코, 목 이쪽이니까 코니까 점막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점막이 튼튼하는 데는 카로틴 플러스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더블 X, 뭐 공기청정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네. 혈당 관리. 혈당 관리에는 뭐 식이섬유 아주 중요하니까 하이버비츠 파블로키토산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세로라 체리, 그다음에 아세로라 C, 그다음에 탄수화물 블록해주는 카보저스트 이런 것들을 다 식이섬유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플러스 혈당 관리할 때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을 가지고 배출할 수 있고, 비타민 C가 당을 없애주는 중요한 영양제예요. 비타민 C가 당을 없애주는, 그리고 오메가3, 프로틴, B 플러스, 비타민 D, 칼맥디, 단백질. 왜 이렇게 많은 영양제가 필요해? 혈당, 당뇨가 제일 암만큼이나 어려운 솔루션이에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블엑스에 크롬과 아연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얇은 책. 당뇨, 아연으로 치료하다. 이런 책도 있어요. 아연. 네, 아연은 단일제제로 섭취하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여러 가지 미네랄과 함께, 항산화제와 함께 같이 섭취해 주시도록 코큐텐, 송화소금 필요해요. 혈당도 소금이 적은 분들 당 관리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당을 적절하게 소금을 적절하게 드시도록.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식습관과 뭐 필요하지만, 제가 이거 다 필요합니까? 네, 다 필요해요. 그래서 뭐 굳이 막 줄여주세요. 그러면 더블엑스하고 식이섬유하고 단백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줄이라 그러면 잘 못 줄이겠어요. 저는 잘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중성지방하고 고지혈증하고 좀 다른데, 여기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아 그럼 나 뭐 먹어야 돼 이러면 무조건 레시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하면은 혈액 검사한 거 나 좀 보여줘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전송이 돼서 오기 때문에 나 좀 보여줘. 그 안에 LDL이 높은지 HDL이 낮은지 중성지방이 높은지를 보시고 나서 주시면 훨씬 좋죠.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오메가3가 아주 효과적이니까 오메가3, 또 슬림 스마트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거, 또 기름을 녹여주는 거, 그다음에 레시틴 간에 이제는 이것도 도움이 되니까 B 플러스. 네, B 플러스는 왜 들어가요? 네, 탄수화물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중성지방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으로 저장되기 전에 에너지로 빨리 만들 수 있게끔 고용량 B 플러스를 넣어주시면 좋죠. 더블엑스 당연하고. 골절, 뭐 식곤증, 뭐 이런 거, 아토피 이런 거, 눈 건강 이런 거를 챙겨서 보시고요. 이 솔루션들 남진 리더님이 너무너무 잘 넣어주셔가지고 오늘 그냥 같이 그냥 요점을 이렇게 한번 솔루션 넣어드렸으니까 이 자료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솔루션을 이럴 땐 뭐 좋아, 이럴 땐 뭐 좋아, 이렇게 저도 스폰서님한테 많이 여쭤보면서 저도 공부하기도 했는데, 요 세 가지 책 같은 경우 좀 공부를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고객과 만나면서 이 질환이 어디에 뭐 좋아라고 열어봐서 그때 그 부분을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애써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거 공부할 시간에 그냥 후원을 하세요. 후원을 하시고, 이 내용 안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사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P에 대한 내용 나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냥 한번 오늘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뭐가 대단하냐? 우리 모든 영양소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식물 농축물, 폴리페놀, 화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을 총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밑에 보시면 3 효과 이용에 퀘르세틴과 비타민 C가 합쳐지면 퀘르세틴, 비타민 P, 그 다음에 뭐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어쩌고 간염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밀크시슬 여기 나오죠. 밀크시슬에서 추출되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뭐예요? 실리마린이잖아요. 무쇠혈관의 파열을 막아주므로 교환과 같은 이렇게. 그래서 잇몸의 출혈, 피부 습진, 류마티스에도 비타민 C와 같이 처방된다. 이렇게. 우울증 환자에게도 내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비타민 P, 우리의 비타민 C가 밖에 있는 비타민 C와 뭐가 틀려? 가장 큰 건 식물 농축물과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죠. 이거 정말 꼭 읽어보시고요. 이 안에 분자교정학, 분자교정 요법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와, 정말 여기에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의 성분들, 이런 것들이 항암, 항염, 내지는 염증이 없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참, 그리고 요거는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뒤에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좀 해드리려고 이제 제가 보완을 좀, 아니 보완이 아니라 이제 해드리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뒤에 제가 이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셨던 분의 약 처방전을 제가 오늘 2권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제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사실 이 뒤에 약 먹으면 안 된다라는 책 내용을 제가 넣어놨는데, 요게 이제 한 분의 약 처방전이고,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책을 제가 화면 넘겼는데 보이시죠? 약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알면 고객과 이야기할 때, 무조건 약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그런 건지, 약의 독성이 얼마나 좀 무서운지, 우리가 그걸 감수하고도 꼭 먹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런 니즈 자료가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넣어봤어요. 현대의학의 90%는 살인의료, 병원 파업으로 사망률을 반으로 줄였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병으로 고칠 수 없다. 약으로 고칠 수 없다. 의료의 90%의 만성병에 무력하다. 기타, 먹을수록 나빠지는 위장약, 감기약은 먹지 마라, 인플루엔자의 함정, 진통제는 악마의 약, 스테로이드 약물에 장기 투여는 지옥이다. 여기에 뭐 아토피, 가려움을 멈추는 물약, 뭐 들어있죠. 소염제 들어있죠. 두통의 원인은 두통약, 수면약에 빠져 범죄의 길로 수면제, 항정신성 약이죠. 수면제, 항우울제 때문에 자살하다. 항우울제 부작용으로 자살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암검진,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대사증후군에 속아서 약물을 장기 투여. 이게 뭐냐면 고혈압, 혈압 강화제, 그 다음에 살인 강화제라고 돼 있죠. 콜레스테롤 억제제, 그 다음에 혈당, 당 억제제. 이것이 대사증후군에 속아서 약물을 장기 투여. 어떻게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하잖아요. 아토피 약 때문에 아토피 심해진다. 무좀 치료, 뭐 이런 거. 변비약 때문에 만성 변비. 왜냐면 변비약을 계속 드시면은 장이, 약이 다 약으로 들어가서 변을 내보내니까 내가 장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만성 변비라는 거죠. 약물을 장기 투여해서 자연요법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약 먹으면 안 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100명의 의사를 몸에 지니고 있다. 자연 치유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배우지 않는 의학부. 그거야 당연하죠. 그냥 내버려 둬도 자연이 낫는다고 가르쳐 보세요. 의사도 약국도 밥줄 끊겨요.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법 같은 건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네, 나라별로의 의료와 그 의학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모든 의사와 약사들은 현대 의료를 지배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가이드라인 없으면 의사는 치료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 국민들의 가이드라인이 이 질병 치료에 관련된 운명, 내가 이 약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약 때문에 더 많은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가이드라인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체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체의 항상성,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그 항상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저절로 낫는데, 여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어요. 옆에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병이란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현상이다. 병이란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병은 내 몸에 아파서 나타난 질병, 내 몸이 병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병이 정상으로, 내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되돌리려고 겉으로 드러낸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감기로 예를 들면 열이 나는 것은 체온을 높여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고, 체온이 오르는 만큼 면역세포는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기침, 콧물, 재채기, 설사 등은 병원균을 체외로 배출하는 행동이고, 염증의 통증은 백혈구의 일종인 과립구가 활동하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콧물이 나고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주고
소염제를 주고 진통제를 주어서 하기 때문에 내 몸이 스스로 나을 수 있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 활성산소라는 이름의 화염 방사기가 외부에 침입한 적을 태워 죽이고 있는데 염증이 나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소염 진통제를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약의 요법은 병을 만성화시킨다. 대증요법이죠. 병은 낫지 않고 자연 치유력이 사라져 병을 고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낸다. 원래라면 바로 나았을 병인데 약을 먹어서 더 오래가게 만든다. 만성병으로 만든다. 오늘 통화를 했더니 그 약을 먹어서 좀 빨리 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닌데요. 제가 의사는 아닌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알아요. 약 처방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근데 약은 모두 기본이 독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셨다가는 몰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약 처방전을 자세히 좀 살펴보라는 내용이에요. 약 부작용을 알면 절대 약 먹을 수 없는데 여기 웃긴 약 처방전이 하나가 있어요. 다이아제팜이라는 우울증 치료제인데 이 약은 작용은 불안, 피로, 우울증, 심한 정도의 동요, 떨림, 환각, 골격근, 경련이 이 약의 효능 효과인데 부작용이 불안, 피로, 우울증, 심한 흥분 상태, 떨림, 환각, 근육의 경림, 작용과 부작용이 같다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이 항불안제는요, 연간 6천만 번이나 처방돼서 역사상 가장 팔리는 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코미디다. 매상이 늘어날 만하다. 부작용이 늘어나는 만큼 판매가 늘어나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여기에 제가 페이지가 섞였는데 제가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주셨던 분의 약 처방 전에 자, 백시부정, 뭐 바로 타제정, 여기 해열 진통, 소염, 알러지 질환, 위점막 보호제, 기침 가래, 그리고서는 코프 시럽 줬잖아요. 이거는 이거를 드시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은 이거 누구나 와 그냥 약을 그냥 먹는 거죠. 뭐 그냥 이거 먹어야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감기인데 자, 근데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코프 시럽에서 찾아봤어요. 코프 시럽에서 물약으로 돼 있고 이거 그냥도 가면 처방전 없이도 주는데요. 내가 오늘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고혈압이 있는지 물어보셨나요? 그리고 뭐 간이 안 좋은지 물어보셨나요? 이렇게 써 있는데 사용상 주의사항이 써 있잖아요. 고혈압 환자에게 주의해라. 간이 안 좋은 사람,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주의해라고 써 있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주는 거고 누구나 가면 살 수 있고. 그런데 6번에 보시면 이 약을 복용했을 때 이상 반응 나타나잖아요. 발진, 발적, 가려움, 구토, 떨림, 불안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백시부정은요. 효능효과 어쩌고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몸에 진통이 왔을 때, 몸살이 있었을 때 드셔줘라. 사용상 주의사항, 고혈압 여기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의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상 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고 이 약이 여기 있죠. 어디에 이상 있냐? 쇼크, 소화기계 소화불량, 신장, 드물게 급성 신장, 피부, 뭐 혈관 부종, 그 다음에 심계항진, 천식, 발작, 간, 호흡기, 뭐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그러니까 부작용들을 보시면 참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또 한 가지 처방전은 여기 네, 빠뜨렸네. 그 분의 그 처방전에 코로나 처방전이에요. 푸마티벤정. 여기는 여기죠. 여기 보면은 흔하게 흥분, 자극, 과민성, 불면, 신경과민. 그 다음에 여기 매우 드물게지만 흔하지 않게 드물게지만 진정, 뭐 방광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약, 경련, 졸음, 두통. 그러니까 코로나 약 먹으면서 그렇게 잠이 와. 약 드시니까.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 이런 거. 발진 두드러기 생길 수 있고
베스티딘정. 베스티딘정은 정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중대한 부작용으로 돼 있어요. 중대한 부작용. 쇼크, 과민성. 그 다음에 범혈구 감소, 백혈구 감소, 범혈구 감소. 그 다음에 재생불량성 빈혈, 스티븐스, 피부 점막 증후군, 간 기능 장애, 기타 등등, 황문근 융해증, 기타 심장의 심실, 뭐 세동 심실, 그러니까 빈맥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백혈구 감소, 의식 장애, 뭐 여러 가지 이런 물론 일주일만 드시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부작용을 제가 이렇게 과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방전 자체가 기침이 나서 그걸 늦추는 거,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낮추는 거, 몸살이 나기 때문에 진통제를 주었던 거이긴 한데 진통을 내는 이유와 열을 내는 이유와 그 다음에 기침을 내는 이유가 몸에 있는 걸 자꾸 배출하려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사실 아프면 그게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늘 또 그분 통화하시는 거 보니까 약은 받아봤는데 우리 거 많이 먹는 거죠. 이제 우리 리더님이셨으니까 약으로 이제 우리 거 많이 먹고 사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리더들이고 애비어들이니까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서도 할 수 있지만 고객들은 쉽지는 않은 건 압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한 번이라도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거 이제 뭐 내가 고객을 만나는데 내일 만나는 고객이 그렇게 두통약을 많이 드시는 분이야. 그러면 이 진통제는 악마의 약이라는 부분을 찍어가고 그다음에 그분이 드시는 그 장기적으로 계속 드시는 진통제의 부작용이 무엇이 있는지는 알려주고 그걸 줄이는 솔루션으로 플러스를 해서 같이 조율하면서 가면서 개선시키도록 도와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무리하게 제가 그분께도 처방전을 받아서 이렇게 좀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제가 솔루션으로 오늘의 시간을 한번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올려드리고 아까 얘기한 영상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권영주 리더님 역시 공부하시니까 늘 그 새로운 정보로 우리를 깨워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처방약 사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거의 남아있죠. 거의 남아있는데 그래도 약이 이제 아주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쪽이에요, 무엇보다 스포서님. 아니 전혀 괜찮아요. 저희가 박성은 박사한테 가서 그 받아온 거라서 저희를 충분히 알고 처방을 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2번 먹는 걸로 해주시고 권순 리더는 또 설사가 나서 아예 못 먹고 그대로 비타민 C, 유산균 이런 걸로 컨트롤 하고 지금은 다 거의 진정이 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데 참 뉴트리라이트를 만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애쓰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영주 리더님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 오후에 저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초창기에 별로 정보가 불모할 때, 지금은 지식인도 있고 책들이 워낙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건강 상식을 의학 서적을 뒤져서 얻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전부 그 책을 다 살 수 없으니까 서점 가서 도시락 싸들고 살짝 먹으면서 서치해 갖고 와서 내 거 만들고 이랬던 그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권영주 리더님 정말 모든 것들 이렇게 뒤져서 공부하는 모습 보면 근데 분명한 건 학습으로 불을 만드는 거 맞습니다. 누굴 만나도 당당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오해와 편견이 있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헬핑 피플이라는 이 믿음이 사업이 되게 하거든요. 우리 리더님들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학습으로 부자 되는 빠른 길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4월도 세월이 너무 빠르죠. 시간이 너무 빨라요. 4월도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리더님도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스케줄 짜서 결국은 스케줄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 우리가 그 스케줄은 목표가 잘게 쪼개진 것이기 때문에 목표 이꼴 우리의 성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4월은 멋지게 이제 성장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가솔 마지막 주차입니다. 그래서 이 건가솔을 물론 아무런 어떤 뭐 목적 없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헬핑 피플, 건강에 대한 인식, 건강한 가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소망을 저희가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종국에는 이 온전한 솔루션은 아메이 컨텐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온전한 케어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8주차, 이제 마지막 주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 3주를 위해서 저희 부부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8주의 클로징, 결정을 위해서 7주 동안 여러분 헌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밀착하셔가지고 8주 함께 잘 듣고 그 다음 3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셀 팀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해주신 우리 영주 리더님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 4월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사진 하나 찍고, 네. 감사합니다.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